자, 이어서 해시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해시맵이라는 거는 아마 이제 파이썬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제 딕셔너리라는 자료 구조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자료 구조 진도가 그 해싱까지 안 나갔죠. 해싱이 6장인가 7장이 있죠, 그죠? 해싱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당장은 났을 텐데 이거 미리 배워놓으면 아주 재밌어요. 굉장히 유용한 자료 구조입니다. 자, 해시맵은 여기 이제 K, V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타입이 두 개예요. 어레이 리스트하고 달리 두 개의 키 값과 밸류, 키와 밸류쌍 페어로 이렇게 키와 밸류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K로 되어 있는 이 키하고 그 다음에 V로 되어 있는 요 밸류 값을 한 쌍으로 해가지고 어떤 값을 검색하기 위해서 키를 이용하는 이제 해싱 방법, 해시 테이블을 제공해요. 여러분 자료 구조 시간에는 해시 테이블이라고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add가 아니고 push예요. put. 집어넣는다고. 그리고 가지고 온다고 해서 이제 get이라고. 이 open 메소드와 get 메소드를 하면 삽입과 검색이 제일 빠릅니다. order of one 시간, 선형 시간 검색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타입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면 해시맵에서 스트링과 스트링을 이제 그 파라미터로 키와 밸류가 둘 다 스트링인 경우 어떻게 하느냐면, 자, 해시맵 해서 스트링과 스트링 타입이다 해서 이제 h 객체 참조 변수에다가 new 해시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링 해서 이제 객체 생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h.put 할 때 애플과 사과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애플이 키가 되는 거고, 요게 키고, 그 다음에 사과가 그 밸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h.getApple 하면 요 키를 넘겨주면 이 키 값을 갖고 있는 사과 애플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KOR에다가 사과를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사전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이런 그 검색 방법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딕셔너리 자료 구조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제 키 테이블이 있고, 키 테이블이 쭉 있고, 이거 뭐 어레이 리스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밸류 테이블이 쭉 있는데 요거를 이제 매핑 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키가 어떤 밸류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키를 넘겨주면 그 키에 해당하는 밸류 값을 리턴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put과 그에 대응하는 get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put 해서 키와 밸류를 넘겨주고 get 해서 키를 넘겨주면 이게 v를 리턴해 준다. 자, 여기에도 이제 뭐 clear, 그 다음에 그 key set 해서 이제 키들의 집합만 set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put은 키와 밸류, 그 다음에 get은 키를 통해서 v를 리턴해 주는 거. 이런 이제 API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사용해 보셔야 돼요.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렇게 h라는 거를 우리가 해시맵을 생성해서, 이 글자가 너무 작아서 보일란가 모르겠다. 이 자료, 그 PDF 자료는 넘겨줬으니까 이 글자를 자료로 통해서 보시고요. 요 얘가 제가 예제 만들어 놓은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거를 보도록 합시다. 강의 자료에 있는 예제 말고 만들어 놓은 예제가 있으니까 여기 훨씬 더 글씨가 크죠. 자, 3번. 자, 여기서 보시면 스트링 어레이 1은 hello, world, java.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 어레이 2는 hello, world, java. 한글로 이렇게 했어요. 그죠? 우리 방금 그 책에서 했던 예제하고 똑같죠. 그죠? 영어를 키값으로 쓰고 그 해당하는 키값에 대한 한글을 이제 밸류 값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해시맵, string, strmap, new 해시맵, string 해서 i에서
string array length, array 1점 length만큼 가면서 put을 합니다. 그죠? string array 1i 하고 string array 2i를 이제 put 했습니다. 해시맵에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key equal value, key equal value, key equal value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strmap.keyset 하면 뭐를 리턴한다고 했습니까? 키의 집합만 리턴해 준다 그랬죠. 요게 리턴 타입이 아까 이제 보면은 여기 딱 올려놓고 보면 요 글자가 좀 작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 해가지고 올려놓고 보면 set string을 리턴해 준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합을 리턴해 줬으니까 그것도 collection API겠죠. 그러니까 이 collection API에 for each 문을 사용을 해서 하나씩 키를 받아오는 거예요. 해시 테이블에 있는 모든 키를 하나씩 받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strmap.get 해가지고 키를 넘겨줬으니까 뭐를 리턴하겠습니까? 해당하는 키를 갖고 있는 밸류를 리턴해 주겠죠. 그래서 키가 자바면 자바를 리턴해 줄 거고 헬로면 헬로를 리턴해 줄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밸류를 리턴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system.out.println 키 땡땡 밸류 해가지고 키와 밸류를 한 줄씩 출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 결과를 보면 키 땡땡 밸류 키 땡땡 밸류 키 땡땡 밸류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아마 이제 저거 관찰력이 뛰어난 학생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교수님, 헬로 월드 자바 순서로 넣었는데 왜 출력은 자바 헬로 월드가 됩니까? 이 순서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싱이라는 걸 배우면 알게 됩니다. 해시 테이블을 나중에 그 자료구조 시간에 배우면 충분히 알게 될 거니까 지금 그거를 여기서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우리 수업 범위에 벗어나니까 제가 여기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결국은 이 해시맵은 내부적으로 해시 테이블을 구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바라는 거를 해싱을 통해서 어떤 값으로 바꿔요. 키 값으로 바꿔요. 그래서 순서가 입력한 순서하고 무관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알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collection API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쉬운데 왜 우리가 굳이 자료구조를 배워야 됩니까? 자료구조를 잘 알아야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딱 보면 알아요. 얘가 해시 테이블이라는 걸 알면 제가 왜 저런 순서로 들어간지도 알게 된다. 그래서 자료구조, 알고리즘 이런 기초 과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해시맵 API 사용할 줄 안다고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꼼꼼하게 다 이제 살펴보면 제일 좋은데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뭐 collection API가 좀 방대해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하나씩 일일이 다 살펴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해야 될 일이고, 이 정도 하면은 array 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시맵,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이제 내가 예제를 보여줄 텐데 이제 set 한 요 정도만 이렇게 할 줄 알면 나머지는 이제 그때그때 API 찾아보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지네릭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array 리스트나 해시맵이나 셋이 셋이 안 보이는구나. 셋이 지네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겠는데, 그래서 지네릭을 어떻게 쓰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지네릭을 만들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지금은 별로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네릭으로 만들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네릭으로 만드는 건 어떻게 하느냐? 그죠? public class, my class 할 때 요 뒤에다가 이렇게 지네릭 타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define 된 이 t는 아직 결정 안 됐죠. 사용자가 여기 타입을 뭐로 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t라고 결정한 요 타입을 실제로 있는 타입처럼 쓰는 거예요. 이런 t라는 클래스는 전혀 없지만
이렇게 리턴 타입으로도 쓰고 파라미터로도 쓰고 멤버 변수로도 쓰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myClass를 선언해 놓으면 myClass 스트링 해서 이때 이제 실제로 사용자가 API 사용자가 스트링 타입으로 주면 그때 가서 이 타입이 바인딩 되는 거예요. 요 t가 스트링 타입이다라는 게 그때에서 바인딩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new myClass string 해서 set.hello도 요때 바인딩 되는 거예요. t가 hello라는 거예요. 그리고 s.get 할 때 리턴하는 것도 요때 바인딩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네릭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예제가 있는데 책에 있는 예제 말고 제가 따로 만든 예제가 있어요. 뭐냐면 지네릭 클래스라는 건데, 자, 지네릭 클래스를 이제 그 t로 했는데 조금 책의 예제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요 t라는 타입의 배열 키즈가 있어요. 그리고 get keys 하면은 키즈를 리턴해 주니까 t의 배열이죠, 그죠? 그 다음에 set keys 할 때 이제 t의 배열을 파라미터로 줘서 키즈를 this.keys에다가 할당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얘는 내가 어떤 타입인지 모르지만 배열이라는 건 확실하죠. 배열이기 때문에 리버스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뒤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i에서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분의 length까지 가면서 keys.length-i 1 빼기 i, 즉 그 제일 왼쪽하고 제일 오른쪽을 서로 수합시키는 거죠. 여기 수합도 보면 이제 t라는 타입의 t를 keys.j에다가 j를 할당해 놨다가 keys.i를 j 할당하고 다시 t를 i 할당하면 되죠. 수합하고 똑같죠, 그죠? 근데 이 t를 그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실제로 쓸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제 인테저 어레이를 이렇게 1, 2, 3, 4, 5, 6, 7, 1, 2, 3, 4, 5, 7이라는 배열이 있어요. 이 배열을 이렇게 이제 내가 만든 generic class integer 타입으로 해서 인테저를 줬죠, 그죠? 그래서 generic class, new generic class integer 해서 set keys 할 때 이제 인테저 배열을 넘겨주는 거예요. 요때 이제 이 인테저 배열이라는 게 요 지네릭 클래스 생성할 때 바인딩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인테저 어레이 넘겨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버스를 호출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gen class.get keys 하면은 뭐가 리턴 됩니까? 배열이 리턴 되죠. 여기에 오는 게 내가 이제 collection API라고 했는데 사실 배열도 포함이 돼요. 배열일 경우에도 그 이제 각각의 인테저 값을 넘겨줘요. 그래서 이제 int n에다가 그 값을 할당해 주는 겁니다. 요 값을.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얘는 래퍼 클래스를 썼죠. 그냥 int 배열을 쓰면 안 돼요, 그죠? 왜? 그냥 int 배열을 쓰면 얘를 넘겨줄 수가 없어요. 이 인테저 타입이라는 프리미티브 타입은 여기서 했던 지네릭 클래스 요 t 타입하고 매핑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요 int 타입하고 여기에서 쓴 인테저 타입은 서로 다른 타입이기 때문에 매핑이 안 돼요, 그죠? 여기도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얘는 객체가 아니니까 핸들링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객체 오브 타입을, 클래스 타입을 넘겨줘야 되니까 인테저로 래퍼 클래스를 넘겨줘야 되고, 래퍼 클래스를 넘겨줘야 되니까 얘도 이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테저로 선언했고, 그래서 얘를 인테저로 넘겨줬는데 리턴 받을 때 그러면은 얘가 리턴한 타입은 인테저 배열 타입이죠, 그죠? 그 인테저 배열 타입의 원소를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받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오토 언박싱 래퍼 클래스 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n 값을 이제 한 칸 띄워가지고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요렇게 1, 2, 3, 4, 5, 7이 들어갔는데 지금 7, 5, 4, 3, 2, 1이 출력된 게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generic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generic 클래스, generics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generics를 이용해서 구현된 collection API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죠, 그죠? 여기서 이 collection API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생산성이 높아져요. 프로그램 짜는데 굉장히 편해져요. 당장은 여러분들 뭐 어디 그 코딩 컨테스트 가가지고 상 받는데 유리해져요. 코딩 경진대회 가서. 그 다음에 어디 뭐 코딩 인터뷰 같은 데서 그거 하기도 좋고, 프로젝트 하는데도 좋아요. 그리고 회사 가면은 자바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투입되면 프로그램 잘 짠다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컬렉션 API는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좋고, 앞으로 여러분들 프로그램 짤 때, 자바로 프로그램 짤 때는 가급적이면 컬렉션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직접 로우 레벨로 짜도 되는데, 컬렉션을 이용 많이 해라라는 거는 이제 익숙해지라고. 근데 컬렉션을 많이 쓰다 보면은 컬렉션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다라는 걸 느끼고 로우 레벨로 직접 짜는 거를 더 잘하면 이제 그때는 고소의 반열에 오르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제를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집합. 죄송합니다. 자, 집합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 자, 인테저 어레이 1에는 1, 2, 3, 5, 7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테저 어레이 2에는 5, 3, 9, 6, 8, 3, 4가 있어요. 여기에서 교집합, 차집합, 합집합 이런 거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자, 인테저 어레이 1과 어레이 2에서 리스트 1과 리스트 2를 생성합니다. 요렇게. 요거는 이제 어레이 리스트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을 list 1.add 해가지고 다 추가를 했습니다. list 1에 list 2.add into array 2 해가지고 다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list 1이 지금 요거에 대한 리스트가 되어 있겠죠. list 2는 요거에 대한 리스트가 되어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해시셋이라는 것을 생성합니다. 해시셋 두 개를 생성했어요. set1, set2 두 개를 생성해서 자, set1에 add all을 합니다. list 1을. 왜 중간 단계를 이렇게 그냥 이거를 add all 하면 안 되나요? 그래도 돼요. 여기 이제 여기다가 set1에다가 add를 직접 호출해도 되는데, 요거 이제 add all을 사용하는 거 보여주려고 이렇게 예제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이 짤 때는 이제 그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짤 수 있어요. 그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 API 다양하게 보여주려고 한 거고. 자, add all하고 set2에다가 또 add all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set1과 set2를 출력했습니다. 자, 요거를 뒤에 블럭하고 출력한 걸 보면 똑같죠. 그죠? set1이 1, 2, 3, 5, 7을 갖고 있고 set2가 3, 4, 5, 6, 8, 9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좀 이상하죠?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요걸 봤을 거예요. 그죠? 차이가 두 개잖아요. 그죠? 근데 한 개밖에 안 나죠? 왜 그럴까요? 집합이잖아요. 집합은 중복 허용돼야 안 돼요. 집합은 중복이 허용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3하고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3과 3이 있으면 중복이니까 3은 한 번만 출력이 돼야죠. 그죠? 밑에. 그래서 중복을 허용하려면 set을 쓰면 안 되고 linked list를 써야 되죠. 그죠? set은 중복이 안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셋이 만들어졌는데, 그 두 개의 셋을, 자, 이렇게 세 번째 셋 3를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셋 3에다가
addall 해서 set1을 추가한 다음에 자 set3에다가 addall 해서 set2를 추가해요. 1과 2를 추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합집합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합집합,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1, 2, 3, 4, 5, 6, 7, 8, 9 합집합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중복이 제거됐죠. 즉 교집합이 중복되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교집합은 어떻게 만드느냐? 교집합은 또 set4를 생성을 해서 먼저 addall을 합니다. set1을 다 addall 한 다음에 이제 retain all이라는 게 있어요. retain이 남겨두다 했잖아요. 그죠? 모든 걸 남겨두는데 set2에 있는 걸 모든 걸 남겨두래요. addall을 해서 retain all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집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set4를 출력하면 교집합인 요 두 개의 교집합인 3과 5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차집합, 합집합, 교집합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 코드를 보고 요 밑에다가 이제 뭘 더 해봐야 되냐면은 차집합 A-B, B-A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교집합 만드는 것도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집합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set3에서 set4를 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집합을 만들려고 그러면 지금 이제 그냥 새로 만들어야 되지만 그냥 set3에서 set3. remove all 해서 set4를 하면 set4에 있는 거를 set3에서 다 삭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 여집합이죠. 3, 5만 빠진 1, 2, 4, 6, 7, 8, 9가 출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한번 바꾼 다음에 set3를 출력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집합이 출력이 되죠. 그죠? 그럼 차집합 충분히 만들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array 리스트를 만들어서 리스트로 지금 그 리스트 타입으로 오토박싱을 했죠. 그 왜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는 주로 이제 이 API들은 인터페이스로 쓰자는 거죠. 세부적인 디테일 구현은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해시셋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거 선언은 셋으로 해주는 게 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자바스럽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코드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컬렉션에 익숙해지면 뭐가 좋으냐면은, 자, 요렇게 이제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요렇게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리스트를 만들고 난 다음에, collections라는 클래스가, 유틸리티 클래스가 있어요. collections라는 클래스의, sort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collections sort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list 2를 소팅해서 얘를 소트하기 전에 list 2를 출력하고 소팅해서 list 2를 출력해 볼게요. 이 밑에 거는 다 조독 처리하고 자, 소팅하기 전에 그냥 입력 순서대로 출력이 됐다면 소팅하고 난 다음에 정렬돼서 출력이 됐죠. 그죠? 이건 셋이 아니고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니까 3, 3이 중복됐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인서트 딜리트가 워낙 많은 거라서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어레이 리스트 안 쓰고 생각해보니까 링크트 리스트가 좋겠다. 그러면 이제 얘만 바꾸면 되죠. 얘는 링크트 리스트야. 얘도 링크트 리스트야. 이렇게 바꾸면은
똑같이 동작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요렇게 어레이가 있으면 얘를 굳이 요렇게 항상 리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그때 collections.sort를 해야 됩니까? 안 그렇겠죠? 이 분명히 배열 정렬하는 거는 누가 만들어 놨을 것 같지 않아요? 누가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찾아보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arrays.sort 해가지고 이 자꾸 패러럴 셀프가 어떻게 되냐? arrays.sort 해가지고 int array 1을 호출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int array 1 length보다 i 불러서 system.out.print 해서 int array 1 i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정렬이 됐군요. 딱 한 줄로 배열 정렬을 하세요. 여기 뭐 소팅 해야 되면은 뭐 여러분들 뭐 퀵 소트 써야 되는지 뭐지 소트 써야 되는지 인서트 소트 써야 되는지 뭐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딱 한 줄로 정렬할 수 있어요. 그래서 arrays.sort 그 다음에 이제 collections.sort 요런 이제 collection 즈입니다. collection은 API고 collections가 요 클래스이기 때문에 collections의 스태틱 메소드 sort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내줄 건데, 요 과제가 잠시만요. 과제가 조금 그냥 이제 하기에는 좀 힘들 거예요. 자, 과제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 collections.sort 메소드를 이용해서 student 클래스를 정렬하래요. student 클래스는 어떻게 정렬하죠? 여러분들이 이미 그거 만들어 봤겠지만 student 하는 클래스를 우리가 디파인 해 봤잖아요. 그죠? 얘는 학번도 있고 이름도 있고 학점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학번 순으로 정렬할 수도 있고 이름 순으로 정렬할 수도 있고 그레이드 순으로도 정렬할 수 있죠. 그래서 학번 순으로도 이름 순으로도 정렬하고 학점 순으로도 정렬하고 이름 길이 순으로도 정렬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comparable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comparator라는 게 있고 comparable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comparator와 comparable을 이용한 방법 중에 이렇게 new comparator student 해가지고 이렇게 익명 클래스, anonymous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얘는 이제 요 위에 적어놓치는데 익명 클래스, anonymous 클래스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구현하는 거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책에는 없기 때문에 comparator하고 comparable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구글링을 해서 얘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동작하고 comparator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동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익명 클래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구글링을 해야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과제 다 하고 난 다음에 고민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 실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과제는 조금 쉽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이제 조금 쉬운데 또 강의만 듣고는 그냥은 안 될 거예요.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주문 이제 오더 클래스가 있어요. 주문 클래스. 아메리카노 2잔, 카페라떼 3잔, 아메리카노 1잔, 카페라떼 2잔, 에스프레소 3잔 이렇게 이제 주문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아메리카노 총 몇 잔이고 카페라떼 총 몇 잔이고 에스프레소 총 몇 잔인지를 내가 계산을 해야 되죠. 그죠? 그때 이제 해시맵을 이용하면 돼요. 이번에는 스트링하고 인테저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아메리카노 3, 카페라떼 5, 에스프레소 3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해시맵을 이렇게 오더맵으로 생성을 해서 키하고 밸류를 이렇게 오더를 이제 오더즈에서 오더즈가 어딨냐? 오더즈라는 이제 그 어레이 리스트에서 getName에서 그 getName을 가지고 getKey를 하면 키와 밸류 페어를 얻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키와 밸류 페어를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만으로는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구글링 해가지고 검색해도 잘 안 나올 거예요. 굳이 찾으려고 했으면 나오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숙제지.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을 들은 걸 바탕으로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거를 효율적으로 키밸류 페어를 이용해서 내가 저거를 다 합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서 할 수 있으면, 요 두 개 과제만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으면은 아마 이제 컬렉션 API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계속 그거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점점점 실력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과제 까지 하시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